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칼을 빼들었습니다. 10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정이 확 바뀝니다. 그동안 집값과 상관없이 최대 6억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면 은행에서 겨우 2억 원밖에 못 빌립니다. 집값이 수십억인데 대출은 고작 2억. 나머지는 전부 현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출 심사 기준도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이 영상 놓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준비한 자금 계획이 내일부터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정확하게 뭐가 바뀌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 최대 6억 원, 기존과 동일 15억, 25억 원 주택, 최대 4억 원으로 축소 25억 원, 초과 주택, 최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 예를 들어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했다면 은행에서는 딱 2억 원만 빌려줍니다. 나머지 28억은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죠. 둘째, 대출 심사 기준이 더 빡빡해졌습니다. 은행이 대출 심사할 때 만약 금리가 더 오르면 갚을 수 있을까를 따지는데 이 계산 방식이 강화됐습니다.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실제 금리의 약 1.2%를 더해서 심사합니다. 쉽게 말해 금리 4%짜리 대출이라도 5.2%로 계산해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나? 를 따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연봉이라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수천만 원씩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집값이 높으면 한도는 확 줄고 소득이 같아도 심사 기준이 빡세져서 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내가 계획한 자금, 내일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로 누가 직격탄을 맞을까요? 첫째, 고가 아파트 매수 계획자들입니다. 2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2억으로 제한됩니다. 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입 불가능입니다. 정부가 부자들 투기 막겠다고 칼을 빼든 겁니다. 둘째, 중산층 맞벌이 가정입니다. 15억, 25억 아파트를 준비하던 분들, 원래는 6억 정도 대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억까지만 나옵니다. 2억 줄어드는 게 별거 아니라고요? 집값의 10에서 15%가 날아가는 건데 계약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소득 증빙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프리랜서입니다. 스트레스 DSR 강화로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빙이 약하면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버티던 분들도 이번에 걸러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번 변화는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집 마련 준비하던 평범한 중산층까지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정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나올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값 안정입니다. 6월 27일 대출 규제와 9월 7일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습니다. 내일부터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 25억 초과 시 2억,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치솟자 대출로 집 사는 거 막겠다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둘째, 가계부채 위험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죠. 만약 이대로 방치하면 가계 파산,
금융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예 빌릴 수 있는 돈 자체를 줄여버린 겁니다. 셋째, 시장 심리 통제입니다. 이제 대출로 고가 주택 사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던져서 고가 아파트 거래 자체를 줄이고 시장을 식히려는 의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집값을 안정시킬지 아니면 서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줄여버릴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가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상황별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 기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가 대출이나 갈아타기를 할 때입니다. 강화된 스트레스 DSR 기준이 적용돼서 같은 조건이라도 더 적은 금액만 인정받습니다. 즉, 추가로 자금을 더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 이번 변화가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 8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약 5억 정도 대출이 가능했는데 스트레스 DSR 강화로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여기에 집값이 20억이라면 원래 6억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 4억으로 제한됩니다. 결과는 내가 원하는 집의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 앞으로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사실상 거의 막힙니다. 집값이 수십억이라도 대출은 2억 원에 불과하니까요. 현금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든 구조가 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변화는 대출을 이미 쓰고 있는 사람보다 앞으로 내 집 마련이나 추가 대출을 계획한 사람에게 훨씬 더 불리합니다. 지금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이라면 은행부터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 방안 알려드립니다. 전략 1. 내 대출 가능 한도를 지금 즉시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DSR 계산기 또는 대출 한도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소득과 기존 대출을 입력해보면 10월 16일 이후 줄어드는 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안에라도 상담을 넣어 두셔야 합니다. 은행은 접수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15일 이전에 신청을 넣으면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16일부터는 무조건 새 기준입니다. 나는 대출이 줄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이 더 커지고 금리가 오르거나 수입이 줄면 지금은 여유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버티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략 2. 정책 모기지를 적극 활용하세요. 일반 주담대가 막혔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금자리론이나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상품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정은 우대금리가 적용돼서 조금 더 나은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도 확인해 보세요. 일반 은행 대출보다 금리도 낮고 한도도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략 3.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바로 하긴 어렵지만 전세로 버티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이죠. 다만 10월 29일부터는 1주택자도 전세 대출 시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전세 대출도 서둘러야 합니다. 전략 4. 신용대출 중도금 대출 조합을 고려하세요. 물론 금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금이 급한 경우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금리의 1.5%포인트가 더해지니 주의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DSR 3단계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더욱 대폭 줄어듭니다. 지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10월 15일 이전 접수 여부, 그리고 정책 대출 가능성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함정 1. 대출 만기 단축 조치 주의. 최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낮추기 위해 주담대 만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수도권 주택 주담대 만기를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고, 신한우리은행도 30년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만기가 짧아지면 월 상환액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DSR에서 불리해져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은행별로 조건이 다르니 반드시 비교해 보세요. 함정 2. 규제지역 추가 지정. 10월 15일 발표로 서울 20일가의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내가 사려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규제지역이면 LTV도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함정 3.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아직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세입자를 먼저 받아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방식 갭투자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획하셨던 분들은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선택지, 고정금리 대출 고려. 변동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DSR이 강하게 적용되지만 고정금리나 혼합형 대출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안정성을 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달라지는 것. 집값별 대출 한도 차등화. 15억 이하 최대 6억. 15억에서 25억. 최대 4억. 25억 초과 최대 2억. 스트레스 DSR 강화.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실제 금리의 약 1.2%를 더해서 심사.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 가능액 대폭 축소. 전세대출 규제 강화. 10월 29일부터 1주택자도 전세대출 시 DSR 적용. 누가 타격받나? 고가주택 매수 계획자, 중산층 맞벌이 가정,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실상 내 집 마련 계획자, 전반의 영향.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오늘 안에 내 대출 한도 확인. 10월 15일 이전 대출 접수 가능한지 확인.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등 다른 선택지 확인. 은행별 조건 비교, 만기, 금리 등.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번 변화를 모르면 내 집 마련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분들은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과 재산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